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 92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김나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장 신미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이죠.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6개월 방송 전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민얼련에서 이번 주 내내 미디어 탈곡기와 민주언론 시민연합 그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방통위의 봐주기 심사 그리고 MBN이 반드시 승인 취소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시작의 날입니다. 네, 우선 10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명 투자를 하고 약 600억 원대 회계를 조작한 MBN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게 6개월 업무 정지예요. 승인 취소를 촉구해왔던 민얼련 등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한 처분이 아니냐라는 건데요. 네. 이 MBN에 그동안이 MBN이 이제 저질러온 범죄 행위가 너무 중대하다. 지금까지 방송사, 신문사 통틀어서 이런 다양한 범죄 행위를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그것도 반복해서 벌여온 언론사가 방송사가 없습니다. 근데 특히 방송은 종편하고 지상파, 보도 전문 채널은 설립을 할 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인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방송으로서의 공적 책임이 크기 때문인데 MBN 같은 경우는 아예 승인 자체가 자본금을 불법으로 조성을 하고요. 차명계좌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조성한 그 자본금을 그렇게 조성한 걸 속이고 그러니까 이른바 사기친 거죠. 예, 속이고 거짓 서류로 승인을 받았어요. 처음에. 그리고 2014년, 17년 재승인을 받을 때도 이렇게 회계가 조작된 상태의 서류를 내고 회계 보고서를 내서 또 재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그 행위가 2011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설립 전인 2010년부터 이번에 그 7월 달 재판에서 1심 법정에서 유죄를 받거든요. 근데 2014년, 17년 재승인 받을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허위와 불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승인을 받았는데 이러한 방송사를 우리가 계속 승인을 해주고 종합편성 방송 자격을 준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불법 행위를 해도 한번 거짓으로 방송사를 설립을 하면 계속 봐줘야 하냐. 이거를 민원연을 비롯해서 시민 언론 단체들 그리고 국민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취소해라. 이런 불법 방송사는 필요 없다. 그리고 이런 불법 방송사가 있으면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언론도 안 지키는데. 그러게. 네, 그래서 마땅히 승인 취소해야 된다 했는데 승인 취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실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방송독립시민행동과 함께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목소리도 내고 했는데 이렇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왜 승인 취소가 아니라 6개월 업무 정지라는 이런 결과를 나간 것인지 방통위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과를 낸 건지도 좀 알아야겠거든요. 네. 이번에 그 6개월 업무 정지 그리고 또 6개월 유예된 업무 정지를 내렸는데 이유는 당장 그러니까 승인 취소를 할 경우 시청자의 권익이 침해된다. 그러니까 시청자의 권익이라는 건 방송을 보던 방송이 못 보게 되니까 방송사가 없어지니까 이제 시청자의 시청 권익이 침해된다. 이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들, 방송 노동자들의 고용이나 생존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0여 년 이렇게 방송사로 경영을 하면서 이렇게 거래하는 다른 그 사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야당에서 추천한 분들은
뭐 그동안에 이렇게 3천억 자본금 물론 네, 초기에 네. 불법으로 했지만 그거를 해소를 했고 그다음에 방송발전기금 기여한 거 종편 중에 가장 많이 납부해가지고 기여도 했고 거의 뭐 또 사수된대요, 발언들이. 네. 그다음에 또 뭐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려 노력했고 이런 것들을 참작하여 경감을 해주자 이런 또 주장들도 나왔죠. 그런 주장들 뭐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래서 경감 사유 이른바 네. 경감의 사유가 있으니 이렇게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법에 정한 대로 하면 엄중한 처분을 해야 되지만 경감 사유를 감안해서 6개월 업무 정지를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죠.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그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받아서 방통위원이 되신 분이 제가 알기로 2명이에요. 김효재 위원, 안형환 위원. 네. 이 분들의 주장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동안 돈도 많이 이제 납부도 했고 그리고 네네. 뭐 저희가 추후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발언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MBN 방송으로 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냐 뭐 이런 발언까지 하시고 했단 말이죠. 아,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불법 행위를 해서 그러니까 설립을 승인받고 그다음에 재승인을 받고 이랬는데 그 행위는 불법 하나 그런 걸로 인해서 직접 피해 입은 당사자가 있느냐 이런 논리였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참 동의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청을 당장 하고 그 MBN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왜곡 보도, 가짜뉴스 이런 거를 접한 시청자들이 모두가 피해자가 아닐까 저희는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형식법 논리로 그렇게 보는 건데 사실은 국가기관의 허가와 승인을 받는 방송사가 거짓 이른바 뭐 이게 아주 품격 있게 기망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로 사기 쳐가지고 방송사 세운 거거든요. 그쵸. 이 사기 친 거는 이게 개인이 김나리 활동가가 저한테 사기 치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죠. 그렇죠. 근데 방송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방송사한테 사회에 크게 영향력 미치고 특히 공적 영향력, 그 다음에 공공성, 그 다음에 공정성이 아주 중요한 가치인 방송의 자격을 네. 아예 줄 수 없다. 우리의 입장은 그건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좀 다소 이해하기 힘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행정 재량권 남용이다. 이런 주장까지 했어요. 누가 하셨냐면, 김효재 저희 방통위원이 하셨는데 행정 재량권 남용이 무슨 말이에요? 롯데홈쇼핑이 2015년 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사항이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2016년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간 프라임 시간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요. 홈쇼핑에선 가장 시청률이 높은 황금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0시,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져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롯데홈쇼핑 측은 그해 8월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요. 재판부는 사업계획서의 임직원 범죄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재승인은 인정되나 위반의 경위, 정도 등에 비해 처분에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롯데홈쇼핑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방송법 위반이거든요. 그 행위와 이번에 MBN이 이렇게 갖가지 불법 행위를 차명계좌로 자본금 수백억 대 조성해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분식회계를 10여 년 이상 해 네. 그거를 가지고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또 2번의 재승인을 받아 또 그 과정에 상법 위반에 그다음에 뭐 범죄 행위가 이번에 뭐 그다음에 주식회사 감사법 위반에 그다음에 이 거짓 신고한 것들은 또 업무방해죄거든요. 네네. 갖가지 이런 범죄 행위를 해왔던 거에 비하면 이 중대 범죄를 롯데홈쇼핑 사례랑 형평성을 비교하는 게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이번에 MBN을 행정처분 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MBN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승인 취소라는 처분을 하는 게 마땅한지 의문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이 김효재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분은 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논설위원 하셨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2002년, 2003년, 4년에 조선일보에서 판매국 국장 직무대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신문협회 신문협의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가 어떤 때냐면 신문시장이 너무너무 혼탁해가지고 막 공짜 경품 주고요. 자전거 주고 상품권 주고 신문지국들 막 살인 사건까지 나고 이러던 시기예요. 서로 경쟁이 붙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조중동 세 개의 거대 신문사가 큰 그런 혼탁하게 하는 주범이었는데 그 당시에 판매국 이거를 주도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명박 대선 후보의 언론특보 지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지냈고요.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 지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번 총선에서는 의원 되지 않았죠. 출마를 이분이 하질 않았죠. 그래서 야당의 추천으로 방송통신위원이 되셨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MBN에 이번에 이 행정처분에 봐주기 하는 거에 수사대 사수대 역할을 좀 하신 게 아닐까 좀 저희는 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요. 네. 그리고 또 김효재 의원 말고 또 야당 추천으로 오신 방송 통신위원 중에 안영환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이 재활 기간도 져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뭐라고요? 재활 기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정지를 하더라도 네. 다시 나중에 MBN이 다시 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줘야 된다면서 무슨 주장을 했냐면 지금 이번에는 어쨌든 유예를 전제로 하지만 24시간 업무 정지잖아요. 근데 이분은 주요 시청 시간대 제외하고 새벽 시간대 업무 정지만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MBN이 큰 타격을 받지 않고 다시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새벽 시간대에 그때만 정지를 해야 된다. 이런 또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안영환 이분도 뭐 김효재 위원에 관해서 양력을 말씀해 주셨길래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분이 2008년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제18대 국회의원이셨고 2010년 8월에는 한나라당 대변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2012년에는 박근혜 후보 그렇죠.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했고요. 하고. 예, 이분 KBS 기자 출신이죠. 이분이 뭐 이런 주장하는 근거 뭐였냐면 직원 생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 그런 거는 그다음에 최고 경영진이 저지른 잘못인데 왜 직원이 피해를 봐야 하냐. 또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빼앗는 문제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펼쳤죠. 그거를 방통위가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인 게 경영진이 잘못했으면 경영진이 언론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거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까지 방통위가 다 감안을 해가면서 행정처분 내리는 것이 맞는지? 안 맞죠. 지금 MBN의 경영진과 MBN 회사 측이 10여 년간 저지러운 불법 행위가 과연 방송법에서 정한 대로 이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죠. 그리고 이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났어요. 법원에서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 판결 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체로 조사해서 이거는 이렇게 심각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검찰 기소, 법원의 1심 법원의 판단, 유죄 판단까지 지금 수년간에 걸쳐 MBN에 대한 조사는 이렇게 모든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어요. 이런 갖가지 범죄에 대해서 방송법에서 이런 진짜 이 화를 좀 가라앉히시고요. 이 MBN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른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거의 조폭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범죄 행위들이 망라돼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심각한데 이거에 대한 처분을 논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안영환 의원과 김효재 의원이 지금 이 MBN의 재활 그다음에 이 직원의 생계 위험에 대한 부분 이거는 지금 MBN 경영진과 사주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예요. 거기에다가 방안을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유로 경감을 해주자 이렇게 했다는 게 과연 이분들이 방송통신위원인지 아니면
MBN 시청자위원인지 시청자위원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네. MBN 사수위원이죠. 사수위원. 그렇게 얘기를 네. 해볼 수 있겠고요. 방통위원들이 어떠한 말들을 했고 무슨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풀어드렸는데요. 근데 또 문제는 이 6개월 업무 정지라고 일단 행정처분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게 이루어질지도 미지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지 좀 덧붙여 아니,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에 이거 하면서 사실 저도 예측 못했는데 뭐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 막 그 전에 여러 말이 많았죠. 말이 많았고 뭐 이른바 찌라시라고 정보제도 막 돌고 네. 그랬는데 6개월 유예를 했어요. 네. 네, 6개월 유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업무 정지 하는 거를 6개월 이후에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개월 이후한다는 거는 한 5월쯤부터 방송이 정지가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이행된다면. 네. 근데 당일날 바로 MBN 입장 나왔잖아요. 소송한다. 불사하겠다. 제 보도국장이 뭐 이거 저기 납득하기 어렵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MBN에서 방송 중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뭐 MBN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전 예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방송이 방통위는 6개월 동안 방송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MBN은 방송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방통위 결정이 나자마자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입장 밝혔어요. 그건 뭐냐면 소송하겠다. 이거밖에 그쵸, 방법이 그쵸.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송이 우리가 보통 작은 사안도 1년, 2년 어떤 거는 뭐 더 걸리는데 그러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했던 행정처분은 사실상 뒤로 밀리나요? 밀리죠. 정지되는 거니까, 유고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실효성, 이른바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거는 책임을 묻는 건데 이렇게 불법과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데 법적 대응을 하면서 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을 결국은 계속 미루게 되는 결과가 되니 물론 승인 취소를 했더라도 또 소송을 내서 승인 취소에 대한 부분도 중지시켰을 거예요. MBN은. 네. 그러나 승인 취소는 그만큼 MBN의 불법 행위가 아주 중대한 범죄였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하면 방송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사기쳐가지고 방송사 설립했으면 법에 따라서 취소된다. 이렇게 정말 법과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 이거라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6개월 업무 정지했더니 그것도 유예 조건으로 했더니 바로 당일날 이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하겠다 또는 이런 반성의 입장도 자세를 아니고 찾아볼 수 없었죠. 뭐 그런 점에서도 MBN 태도도 문제였다고 뭐 소송을 저희가 당연히 예상하긴 했습니다만 MBN의 태도도 물론 잘못됐고 그리고 심지어 이 6개월 업무 정지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정말 2021년 5월부터 시행이 될지 정말 미지수다 이런 위험도가 남아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 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시민분들도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지금 분노를 많이 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방통위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 너무 약하다. 봐주기 심사다. 분노하면서 이제는 심지어 방통위도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시민들이 분노하는 거는 사실 올해 4월에 TV조선하고 채널A 종편에 대한 재승인 과정이 있었어요. 그쵸. 거기서 TV조선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 항목인 방송의 공적 역할과 공정성 이거는 우리가 시험에서 보면 필수 과목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미달이 됐어요. 근데 TV조선은 미달이 이번이 한 번이 아니에요. 그전에 재승인 받을 때도 계속 미달이었는데 그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특혜로 봐주게 하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정부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그렇죠. 정부를 바꿨어요. 그리고 그 바꾼 촛불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한 시절에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니까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다르겠지. 그렇죠. 이번에 심사를 할 때는 그전에 그렇게 봐주고 특혜주고 막 이랬는데 이번에는 법과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하겠지 이렇게 했는데 기본 항목에서 미달인 TV조선을 조건부라 그래서 주저리 달았지만 결국 승인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채널A 지금 그 검언육자 사건이
일어났어요. 심사 기간 중에. 그것도 엄청나게 또 파란을 일으킨 일 아닙니까? 그쵸. 언론으로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향후에 그런 중대한 행위가 밝혀지면 이게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 이런 또 조건부로 채널A도 또 승인을 해줬어요. 당시에 국민들이 저희 민원위원과 함께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 두 종편은 자격이 없다. 그동안의 방송 내용도 막말, 편파, 왜곡, 네. 오보 엄청 많았죠. 그래서 자격이 없으니 얘네 취소해달라라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벌였는데 결과는 두 개 방송사 다 조건부 재승인을 해줬고 전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 방통위원들 회의한 거 무슨 발언했는지 회의록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다들 말은 너무 잘못했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고 하는데 결과는 결국 봐주기. 이래버리니까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만 하면은.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그 재승인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좀 그럼요. 화가 났고 분노를 분노하죠. 했죠. 방송통신위원회 뭐 하냐. 그런 거 하라고 네, 했냐. 저희 방송에서 방심이 방통위 얘기잖아요.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려요. 다들 네. 뭐 폐지해라. 너네부터가 문제다. 방송통신위원회 분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매우 서운할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노력과 마음을 몰라주고 그렇게까지 비판과 비난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올해 그 4월에 그 종편 TV조선 채널A 가장 막말 방송 폐지 1순위로 꼽는 그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두 방송사도 결국은 또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또 정권이 바뀌어도 한번 그렇게 설립된 방송사는 뭐 어떤 제재도 안 받고 심지어 뭐 승인 취소라는 건 아예 없구나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이 그럼요. 예,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죠. 그게 이번에 MBN의 행정처분에서 또 터져버린 국민들이 거죠. 아니 도대체가 그래 TV조선하고 채널A는 그래도 이렇게 갖가지 사기는 안 쳤잖아요. 예? 그런데 방송 자체는 문제가 있지 뭐 요런 사기는 없었다. 네, 뭐. 근데 MBN이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많은지 국민들을 몰랐죠. 많이 모르셨을 거예요. 언론은 언제까지 치해법권이어야 되는가, 언제까지 특혜를 누려야 되는가,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 얼마나 법과 정의, 공정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방통위가 지금 이런 결론을 계속 내리고 있으니 시민분들이 굉장히 분노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방금 처장님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보면 방통위원분들이 좀 서운하실 수도 있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한 번 더 정말로 만회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의 상식에 맞는 선택을 이제 11월에 한 번 더 본인들이 할 수 있거든요. 바로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가 이제 요번 주부터인가요?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채널A하고 TV조선이 있었고 지금 하반기에는 JTBC하고 MBN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심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번에 재승인 심사를 네. 정말 엄정하게 해야죠. 철저하게 해야죠. 행정처분, 지금 이 행정처분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들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경감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네. 국민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엄정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재승인 심사에서 그동안에 MBN의 이 갖가지 불법 행위들, 그다음에 재판에서까지 유죄로 다 드러난 행위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심사를 제대로 한다면 사실 MBN은 승인 취소밖에는 해답이 없어요. 이번에 그 2011년 설립했을 때 자본권 불법 충당한 것도 그거 하나 자체만으로도 승인 취소인데 그동안에 해왔던 거 그리고 또 요번 거는 사실 요 3년 기간 2017년부터 요 3년 기간에 대한 평가인데 이 3년 기간에 그러면 MBN이 그 전에 재승인을 하면서 이행하라는 이행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했느냐 네, 네. 들여다봐야 되고요. 이행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문제 방송, 문제 보도 없었나? 방송통신심의원에서 법정 제재
예, 받은 거 분명 있고요. 그렇죠. 예, 방송의 프로그램 보도 품질 따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MBN이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보도 그다음 프로그램 품질도 중요하지만요. 종합 편성 방송 사업자로서 방송의 공적 역할, 그렇죠. 공공성 실현이라는 책무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는 방송 사업자에게 첫 번째 기본 항목이에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결국 처장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 결론이 하나로 전 도달된다고 생각해요. 제발 상식선에서 법대로 처분하면은 이 모든 게 문제가 될 게 아닌데 법대로 처분하면 당연히 MBN은 승인 취소라는 길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지금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라고 거듭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왜 MBN에 대해서 그렇게 민원연이 MBN 왜 이렇게 미워하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TV조선 채널에 다 얘기하는 거는요. 잘못한 방송, 그다음 불법한 방송, 그다음에 아주 그 저질 방송 하는 방송사는요. 퇴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승인 허가 제도를 왜 두겠습니까? 그런 거 약속, 사회적 약속, 심지어 법률도 안 지키면 이런 데는 자격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방송과 언론에게만 계속 특혜를 주면서 네. 법을 위반하고 이렇게 문제방송, 저질방송, 그다음에 악의적 왜곡 보도를 계속 지속하는 방송을 왜 국민들이 계속 봐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계속 허가를 내주고 승인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질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 묻는 국민들의 질문에 좀 올바른 응답을 해주시기를 꼭 촉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련에서 이거를 또 저희만 알면 안 되죠. 이거를 또 많은 시민분들이 분노만 하고 이제 지나갈 일이 아니라 이 방법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시민분들에게 MBN 승인 취소를 촉구하기 위해서 또 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요. 네, 일단 저희가 지금 MBN 문제 도대체 뭔데 갑자기 그렇게 뭐 관련해서 보도도 안 나오다가 6개월 업무 정지한다니까 이렇게 언론들이 날리고 또 저 야당에서는 뭐 이게 언론 탄압이라 그러고 아니 사기치고 10년간 불법 분식 회계하고 조작하고 막 이런 언론사 방송사에게 처분을 한 게 도대체 언론 탄압이면은 우리나라의 법과 정의는 도대체 어디다가 쌈 싸먹은 얘기인지를 모르겠는데요. 네, 이런 MBN 문제를 좀 저희가 정확하게 이 진상을 좀 알리는 일을 해야겠다. 네. 네, 그래서 다른 시민 언론 단체들과 함께 저희가 좀 토론회도 좀 모색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번 행정처분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했는지 법에 정해진 대로 역할을 했는지 네네. 또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거고요. 법적인 문제도. 네. 그리고 지금 또 재승인 앞두고 있는데 재승인의 과정에서라도 국민의 목소리 제대로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네. 그 방송통신위원회와 또 재승인 과정에 그 심사위원들 심사위원들이 있으실 텐데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그분들이 국민의 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계속 저희가 이 문제는 공론화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 탈곡기 채널뿐만이 아니라 민주언론 시민연합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관련된 학자분들이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과 뭔가 연대해서 또 뭐 토론회라든지 다양한 뭐 활동을 지금 해보려고 모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도 민원련 활동에 대해서 MBN 이 재승인 심사 기간 11월 동안은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이번 주에는 계속 MBN 얘기로 돌아올 테니 네, 계속해서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민월련의 미디어 탈곡기 925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와, 별로 박수 치고 싶지 않은 요즘. 네. 하여튼 안녕하세요. 진행자 김나래입니다. 네,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꾸벅. 네, 월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좀 내내 MBN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MBN에 대해서 오늘 임동준 활동가하고 함께 방송 문제까지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임동준 활동가 뭐 나왔으니까 얘기해보죠. 승인 취소 아니라 6개월 업무정지 뭐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사실 저는 반반이었는데요. 네. 머리로는 예상하고 있었고요. 네, 마음으로는 예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뭐 그럴 가능성이 자꾸 무슨 다른 대체 용어가 생각 안 나서 그런데 찌라시처럼 뭐 네. 그렇게 돌았잖아요. 6개월 업무정지 뭐 할 거다 이랬는데 그래도 약간 방통위를 믿고 우리는 승인 취소를 하겠지라고 했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좀 후속 대응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는 한 방통위원회 발언이 계기가 됐습니다. 바로 야당 추천으로 올라온 김효재 의원의 발언인데요. 이분이 MBN의 행정처분 결정을 내리는 전체 회의에서 MBN이 자본금 불법 충당 등으로 방송사를 설립했는데 이거를 두고서 실질적인 피해자, 그러니까 제3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임동준 활동가는 김효재 위원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제가 이날 회의에서 가장 황당했던 발언이 이거였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실질적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이야기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거든요. MBN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직원들 명의로 대신 돈을 집어넣게 했다. 근데 그 돈을 다 갚았으면 실질적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류의 발언이거든요. 그쵸, 네. 근데 말이 안 되죠. 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제3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MBN이 생겨서 MBN이 한 방송과 네. MBN이 한 왜곡 보도들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왜 도대체 실질적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방송이 여태까지 유지가 되어 왔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이 피해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은 제가 이거 금요일에 저희가 방통위 앞에서 MBN 승인 취소 촉구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6개월 업무 정지를 한다. 얘기를 듣고 당연히 그날 바로 민원련이 좀 긴급 회의를 해서 후속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할 때 그때부터 임동준 활동가가 굉장히 분개를 하면서 이렇게 침착은 했지만 분개하면서 국민이 피해자다라는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임동준 활동가 말대로 이제 발언의 취지는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 뭐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들려요. 하지만 MBN이 그동안 거짓과 왜곡, 허위 보도를 해오고 그걸 보게 되는 시청자 그리고 그 보도의 어떤 중심에 놓여있던 인물들도 피해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부터죠. 11월이 됐으니까요. 이번 주부터 MBN 재승인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민원련은 MBN이 그동안 해왔던 행위들 이번 심사에는 제가 뭐 듣기로는 2017년도 방송부터가 그 재승인의 어떤 심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MBN이 이전에 재승인을 하면서 이행 조건을 충실히 지켰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 방송이 없었는지 이런 점을 임동준 활동가와 함께 좀 살펴보고 시민분들께 오늘 좀 그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임동준 활동가와 지난 2018년도부터 올해 2020년까지 MBN이 법정 제재를 받았던 방송들, 그 문제적인 방송들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정 제재와 행정지도, 네. 이 실질적인 방심위에서 제재를 얼마나 받았는가, 네. 이걸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였는데, 네. 일단 결과로만 놓고 보면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방송사 TV조선이었습니다. 이건 뭐, 넘어가죠. 108회를 받았고요. 네. 법정 제재가 14번, 행정지도가 94회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MBN은 얼마나 받았느냐? 네. MBN은 법정 제재를 11번 받았고요. 행정지도를 47회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제재 건수는 58회였습니다. 근데
TV조선과 비교해서 108보다 58이 작으니까 괜찮은 네.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왜냐면 제가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하려던 게 그거예요. TV조선은 워낙 이렇게 많이 받았을 거라고 예상했다. 전 요렇게 네. 봤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MBN이 법정 제재 건수나 뭐 문제적 방송이 TV조선에 비하면 적다고 느껴져서.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게 JTBC 수치를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종편 사업자죠. 네. JTBC는 법정 제재를 이 기간에 3건 받았어요. 그리고 행정지도를 43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재 건수 46건인데 법정 제재 건수에서 이미 3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네. 3건과 11건이라는 거. 그리고 이 정도의 제재 건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방송사가 보도를 하거나 방송을 하다 보면 문제를 안 일으킬 수 없고 네.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TV조선은 일단 비정상이에요. 100건 이상 제재를 받는다라는 거는 이건 특히 말이 안 되는 거. 특히 법정 제재를 14건씩 받았다. 이런 거는 진짜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법정 제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막 이 방송 없애라 이런 게 아니라 법정 제재가 많다라는 건 일단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그럼요. 거고요. 근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그럼 MBN의 11건이 적느냐?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제재 건수만 봐도 좀 의문이다라는 게 MBN의 수치에서 좀 드러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 내용들, 이 법정 제재를 받은 건수들 중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심의를 넣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대표 사례들 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제가 진짜 그냥 짧게 전달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가지고 와 봤는데요. 네. 네. 근데 임팩트가 다 큽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지고 온 거는 2018년 7월 24일 날 있었던 저녁종합뉴스 보도였는데, 네. 이 당시가 어떤 시기였냐면 노회찬 전 의원이 사망한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MBN이 타살설을 보도를 했습니다. 타살설이요? 네, 이거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그래서 이 보도 내용을 진짜 짧게만 요약을 해드리면 극우 단체의 주장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드루킹 관련 의혹을 숨기기 위해서 노회찬 의원이 희생당한 거다. 이런 류의 주장을 한 거죠, 극우 단체가. 근데 이런 류의 주장이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에서 그대로 나갔습니다. 보도가 됐어요. 전국에서 볼 수 있는 채널인 MBN에서 저녁종합뉴스에서 이런 걸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보도를 했고 결론적으로 이 방심위에서도 이 보도 자체에 굉장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비슷한 기간에 그 노회찬 의원 타살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보도들도 꽤나 나갔습니다. 네. 근데 MBN이 이걸 굳이 저녁종합뉴스에서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채널에서 저녁종합뉴스 그대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방심위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고 법정 제재를 맞았습니다. 네, 법정 제재 중에서도 경고를 받았어요. 이게 주의보다 수위가 하나 더 높은 게 경고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노회찬 의원이 사망했을 때 정말 앰뷸런스 쫓아가고 이상했던 뭐 TV조선이라든지 그런 방송들을 전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이제 고인의 죽음조차도 굉장히 명예를 훼손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왜곡 보도를, 그러니까 결국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대로 방송에 실음으로써 거짓된 방송을 했던 MBN 저녁 뉴스에 대해서 지금 법정 제재를 받은 거를 이야기해줬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MBN이 정말 이런 문제가 되는 방송을 한두 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몇 가지를 더 소개를 해드리면 네. 근래 사례들을 조금 가지고 와보려고 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확산 당시에 이것도 많이 기억에 남으실 텐데 성소수자를 특정 짓는 이태원발 코로나. 네, 그런 류의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네. 근데 그 중에 MBN도 끼어 있습니다. 네. MBN도 이 마찬가지의 특정 이 집단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성소수자를 네. 지적해서 보도하는 행태를 보였고요. 네. 그거 가지고도 이제 제재를 받았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후로 돌아가 보면은, 최근에 나왔던 법정 제재 중에는 많이 기억하실 텐데, 마포쉼터의 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일부 방송사들이
집에 가서 네. 열쇠 구멍에다가 카메라를 들이밀고 네네. 해서 아내를 촬영하는 보도를 했다. 이렇게 해서 네. 법정 제재가 나왔었거든요. 그 중에도 MBN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적인 방송, 문제적인 보도를 하는데 MBN이 다 끼어 있습니다. 네. 이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게 그 마포쉼터 소장님,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 사태가 좀 벌어지고 나서 마포쉼터 소장님에게도 어떤 의혹 보도들이 막 쏟아졌죠. 너도 이제 돈 뭐 뒤로 해먹었던 네. 건지 뭐 그런 식으로 의혹 보도들이 쏟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셨는데 그분이 사망을 한 것에 대해서 또 언론사들이 또 다 카메라를 들고 쫓아가서 마음이 조금 제가 그 장면들을 봤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 열쇠구멍 사이로 카메라를 집어 넣어가지고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훑고 그래서 이거를 과연 도대체 이 장면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했는데 또 이것도 의결서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해명하는 게 좀 어이가 없어요. 관련 이제 고위 간부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기자들이 가서 촬영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순간적으로 일단은 장면을 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담았고 좀 잘못 나갔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하기는 하는데 충분히 우리도 다른 기자들과 함께 찍을 수 있었다. 뭐 그런 소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임동준 활동가가 그럼 결국 지금 최종적으로 소개를 해드린 문제적인 방송은 3개예요. 노회찬 의원 죽음에 대해서 타살서를 제기했던 방송 그리고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 문제에 대해서 성소수자들을 굳이 콕 집어가면서 언급하고 뭐 좀 더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보도들을 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의기억연대 사태 이후 마포쉼터 소장님 사망에 대해서 굉장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을 했던 것, 이렇게 좀 짚어드려봤는데 뭐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제가 임동준 활동가랑 이야기할 때 그런 건 굳이 안 가졌잖아요. 뭐였죠 제목이? 기막힌 이야기 실제 상황? 뭐 그런 것도 네, 법정 네. 뭐 그런 네. 조치를 받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우선은 시사 대담이라든지 보도 문제를 좀 짚어서 이야기를 해봐드리려고 네, 뭐 했고요. 그런 류의 내용들이 아니면 사실 뭐 이야기할 건 많습니다. 뭐 아.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뭐 MBN 뉴스파이터에서 있었던 2018년도 방송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월미도에 있는 디스코 팡팡이라고 알죠, 아시나요? 알죠. 네, 그거를 진행하는 뭐 DJ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뭐 이런 네. 보도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다루면서 자료 화면으로 뭘 사용했냐면 진짜 저급한 그 월미도 디스코 팡팡에 탑승한 여성분의 옷이 흘러내려서 뭐 상의가 다 뭐 흘러내려서 노출된 장면의 그 영상을 자료 화면으로 3번인가 4번을 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래서 법정 제재를 맞은 케이스가 있어요, MBN이. 그러니까 단순히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그 사건과 상식적인 관련이 방송들, 그렇죠. 없던 거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월미도 디스코 팡팡의 영상인데 그것 중에서 그런 류의 영상을 골라서 온 거예요. 그걸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BN은 전국 단위로 나가는 방송입니다. 네. 전국 단위로 나가는 방송에 그런 류의 자료 화면을 연속해서 반복해서 노출을 해서 법정 제재를 맞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MBN은 그냥 단순히 그 보도에서의 실수가 아니라 네. 수준이 미달되는 방송들도 꽤나 많았고요. 법정 네. 제재를 맞은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우 단체나 극단적 주장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주장을 펼치는 이런 류의 발언들이나 주장들을 그대로 방송에서 보도하는 케이스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법정 제재를 이렇게나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법정 제재 내용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MBN이 과연 정말 함량이 되는 방송사인가. 뭐 이게 법적인 뭐 이런 걸 제외하고서라도 방송하고 있는 것만 따져봐도 함량 미달이다. 네. 충분히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임동준 활동가한테도 이걸 하나 좀 같이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이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을 한다든지 허위 내용을 사실처럼 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지점에서 재승인 조건을 솔직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는 함량 미달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과연 그때 재승인 심사 통과할 때 충족해야 했었던 어떤 앞으로의 종편으로서의 역할, 방송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우선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임동준 활동가 본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MBN은 단순히 이런 그 공적 역할과 책무 이런 조항뿐만 아니라 네. 컨텐츠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복돼서 지적을 받아왔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그 이사 선임의 문제에 있어서도 네. 해결을 하라라고 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왔던 방송사입니다. 그래서 재승인을 받은 이후에 꾸준히 문제를 일으켜왔거든요. 그리고 네. 가장 결정적인 건 재승인 심사 때에도 함량 미달이 입증이 됐는데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나 반복해서 일으키고 있는 방송사인데 그럼 잠깐. 도대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잠깐. 저 지금 갑자기 든 궁금증인데 그럼 JTBC 빼고서 종편 3사, 채널A, MBN, TV조선 다 조건부 재승인이었던 건가요? 올해 심사가 있기 전까지는 조건부 재승인이었고요. 올해 심사에서는 채널A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TV조선은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채널A는 정말 검언유착 사건이 정말 사실인 걸로 규명되면 그때 재승인 취소할 수 있다. 요런 단서가 붙었던 이유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묻고 넘어갔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 MBN 재승인 심사 11월에 열릴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린 건데 실은 저희는 이 재승인 심사도 심사지만 그 애초에 행정처분이 6개월 업무 정지가 나온 것도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관련해가지고 또 민원련에서 임동준 활동가가 바빠 보이더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후에 좀 후속 대책 어떻게 좀 세우고 있는지 좀 전해주실 수가 있나요? 네. 사실 저만 바쁘진 않고요. 다들 바쁜데요. 바쁜데.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 검토 중인 상황이고요. 네. 몇 가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행을 하기 전 단계에 오기도 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실행을 하게 되면은 네. 그때 이 확정이 되면은 좀 더 전달을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국민 여론을 끌어낼 수 있는 창구들을 계속 좀 찾아보고 네. 몇 가지들은 실행 전 단계까지 왔다. 이 네. 정도로는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만간 미디어 탈곡기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방송에서는 저희가 뭔가 행동이 하게 되면은 좀 함께 해달라라고 이야기도 동참을 해달라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실은 오늘 임동준 활동가하고 이제 초반부에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앞으로의 재승인 심사 이 문제적 방송들을 해오고 함량 미달인 MBN 재승인 심사 과연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방송들을 보시라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임동준 활동가가 좀 정리를 해주면서 어제는 저희가 김효재 위원과 안영환 위원 그 야당 추천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는데 오늘은 좀 더 그날의 발언들과 결과에 대해서 임동준 활동가가 음악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곡은 링킨파크의 In the End라는 곡인데요. 들어봐야겠네요. 네. 이 노래 가사 굉장히 화내는 내용입니다. 화내는 내용인데 그 후렴구 가사를 제가 듣다가 든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난 굉장히 열심히 했고 정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지금 이 잃는 것들 내가 지금 떨어지는 건 모든 걸 다 잃기 위해서다.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의 상황이 전혀 소용이 없을 거다. 최후에는 누가 이기는지 보자. 약간 이런 류의 가사거든요. 영어죠? 한국어 아니고? 네, 가사 네. 해석 되게 잘하시네요. 네. 네. 그런 류의 가사인데 제가 이걸 듣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제 1차원적인 생각으로는 방통위 열심히 너희가 그렇게 하지만 결과는 다를 것이다. 결국에 역사에 남는 기록으로는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MBN 이 문제는 매우 간단하다. 운전면허를 딸 때 운전면허 시험을 조작을 해가지고 면허를 땄으면 면허 취소해야죠. 몇 년을 영업을 했건 뭐가 부가관계가 있건 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받게 하던지 네. 부가적인 거는 일단 면허를 취소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MBN도 승인을 취소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영업정지를 얘기했던 야당은 김효재 위원이나 안영환 위원뿐만 아니라 저는 김현 위원의 발언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건 절대 취소 외에는 답이 없는 사안인데 거기서 영업정지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한사혁 위원장도 비슷한 주장에 특히 승인 취소의 방향으로 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추가적으로 승인 취소를 이야기했으나 뜻을 굽힌 김창룡 위원도 떳떳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있는 방통위원들이 명심해야 될 건 환상혁, 김현, 김창룡, 김효재, 안영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들의 이름이 역사에 남는다. MBN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020년도에 왔는데 이렇게 5명이서 엉터리 결정을 해서 MBN 문제를 또 끌어놨다라는 게 역사에 남을 겁니다. 네. 저는 방통위원들이 정말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행정처분 이렇게 엉망으로 했는데 재승인 심사라는 기회가 또 왔어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분들 정말 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통위는 제가 봤을 때 재승인 취소를 내렸을 경우에 가장 칭찬받을 기관이거든요. 네. 물론 이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하는 건 맞지만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단순히 이분들이 정치권의 수하인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것, 야당이 요구하는 것, 여당이 요구하는 것 이런 거 하라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분들에게서 추천을 받아서 왔더라도 국민을 위해선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내 소신상 그리고 법적 문제상 뭐가 맞는지를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하는 자리잖아요. 네. 방통위원들이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한다. 단순히 내가 여당에서 추천받고 왔으니까 여당의 입장이 뭔지 내가 정부에서 추천받고 왔으니까 정부의 입장이 뭔지 이런 거 고민하시다가는 분명히 역사에 남는다. 엉망으로 정치권의 입장 고민하다가 엉망으로 방통위를 운영한 방통위원장으로 남는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운 좋게도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으셨으니 남은 기회를 제발 잘 살리시라. 그게 본인들에게도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의 미래의 우리 언론 환경에도 그게 훨씬 도움이 되고 맞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본인들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면 이번에 11월에 한 번 더 남은 정말 그러니까 임동준 활동가 말 들어보니까 정말 운 좋은 기회네요. 저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마지막 기회다. 진짜 이거 어떻게 우리가 민원련이 어떻게 목소리를 내서 취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이것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방통위원들한테는 절호의 찬스인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지 저희가 계속 좀 목소리를 내고 좀 옳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이 이제 목소리를 높여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요. 임동준 활동가가 이야기했던 거 이제 김현 의원이나 한상혁 위원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난 잘 모르는데 무슨 얘기했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조만간 저희 민주언론 시민연합 채널에서 그 방통위원들이 이번 회의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그들의 말에 대해서 정리해 올려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때도 굉장히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이전에 요즘 좀 댓글을 못 읽어드리고 있죠.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다 보고 좋으신 말씀 저희가 다 이제 공유하고 힘도 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저희 방통위 관련해서 워낙 분노하시고 목소리도 함께 많이 내주셔서 924회 신미 사무처장님과 했던 이번 주 방송부터 좀 한번 댓글 읽어봐 드리려고 합니다. 투어 이브 박미정님, 이제 정말 방통위 법대로 할 때 되지 않았나요? 제발 법대로 합시다. 좀. MBN 그렇게 계속하다 경영진들 MB 따라갑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좀 위트가 있으시네요. 네. MB 징역 17년 확정됐죠. 근데 벌써 사면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언론들이 있긴 한데 여튼 네, 가셨습니다. 그분은 가셨어요. 네. 그리고 전기종님께서 채널A TV조선도 처벌받았으면 참 좋겠어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거를 국민분들이 소원처럼 빌고 있다는 게 전 진짜 너무 이 현실이 짜증이 나요. 네,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벌 요건이 안 되는데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네. 처벌을 응당히 받아야 되는 요건들이 갖춰졌는데 처벌을 안 해서 이런 요구를 해야 한다라는 게 되게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죠. 네. 또 SHK님, 법대로 하는 게 제일 기본인데 기본도 못하는 방통이네요. 그러니까 기본도 못하는데 매번 방통위가 좀 엉망이었어서 시민분들이 약간 이제 기대를 많이 이제 내려놓으신 게 아닌가. 심지어 이 촛불로 일으켜 세운 정부니까 좀 방통위가 다르겠지라는 기대를 더 많이 하셨어서 좀 더 실망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세잔느 리님, 법을 지키지 않는 초법적인 기관은 없어지는 게 좋죠. 법을 안 지키면 법치주의가 무너지는데 말이죠.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관인가 싶네요. 한심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아야 잘 사는 사회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앞선 내용들처럼 방통위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댓글을 좀 남겨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이라이트까지만 좀 댓글을 읽어볼까요? 네. 하이라이트는 이제
이 방송들도 좀 많이 봐주셨던데 감사드립니다. 이날, 그러니까 방통위원이 아니라 MBN 사수대처럼, 이제 끌어안고, 권고가 아니죠. 끌어안고 6개월 업무 정지, 심지어는 새벽 시간대 정지만을 요구를 했던 김유재 위원과 안영환 위원님의 발언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댓글 읽어주실까요? 네, 허박수부장님께서 종편 승인 취소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 분해도 더 힘을 모아 밀어붙일 동력을 가열차게 무한 증폭합시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님, 가장 정직하고 깨끗해야 할 언론을 하물며 그걸 심의하는 사람들 사고방식이 저 따위니 언론 신뢰도가 세계 꼴찌지. 야당 추천 수준이 저 모양이니 공수처 추천위원도 못 믿는 거지. 또 요즘 공수처 그것 때문에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훈조님께서 MBN을 승인 취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바로 시청자들의 권익 침해인 것인데 뭔가 거꾸로 된 것 아니냐. 이대로 가짜뉴스 왜곡 보도를 방치해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시청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제대로 된 정보를 보고 싶고 전달받아야 할 시청자들이 이런 방송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왜곡된 정보를 갖게 되는 게 얼마나 심각한 폐해인가. 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이 피해자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권익이 침해되니까 우리 아주 조심스럽게 결정을 내리자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던데 내가 아는 시청자 권익 침해와 좀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 그 점에서 저도 존존님 댓글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목소리 내주시고 댓글로도 함께 좀 힘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은 임동준 활동가하고 했고 저희 내일은 아마 MBN 얘기는 아니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박지선 예능인 박지선 씨 관련해서 굉장히 또 클릭 장사하는 보도들이 쏟아져서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다루고 이거 저희가 꼭 함께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그거 전해드리고 금요일 방송에서 종편무한이가 아니라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이어서 좀 보시면 반가우실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927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김나래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미희 사무처장님과 함께 초대 손님 모시고 진행을 하는데요.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략하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세금 도둑 잡아라라는 단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권력 감시하는 단체인데 요즘에 우리 사회에 또 중요한 권력 중에 하나가 거대 언론, 네, 특히 족벌 언론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민원련과 함께 네. 오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설립부터 불법 행위로 만들어진 MBN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왜 MBN이 불법 방송인가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설립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MBN 설립을 했을 당시 그 불법이었다는 점은 2020년 7월 24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요. 그동안 미디어 탈곡기를 통해서 첫째, 자본금이 없는데도 약 3천억 원의 최소 납입 자본금을 채우기 위해 마치 투자를 받은 것처럼 임직원의 명의로 556억 원대를 대출금을 납입을 했고, 둘째로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유죄 판결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지 좀 법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방송법상 그 자본금을 3천억 이상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종편 승인 당시에 네. 또 기존 법인들은 좀 더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MBN은 원래 그 기존에 있던 법인이기 때문에 3,950억의 자본금을 확충하겠다고 계획서를 냈고요. 네. 그걸 전제로 이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3,950억을 하겠다고 해놓고 600억 정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차명으로, 네. 임직원들 차명으로 실제로는 투자가 안 됐는데 투자된 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그걸 또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분식회계를 했고 그렇게 허위로 만든 자료를 또 방통위에 제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18년에 이게 적발이 된 건데요. 네. 적발돼서 이제 당연히 기소를 하면 지금 MBN 측도 분식회계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나는 건 당연한 거고 문제는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유죄 판결 난 게 전부가 아니라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빼먹은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범죄 행위다. 분식회계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MBN 측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그 임직원 16명의로 네. 그렇게 이제 차명으로 해서 주식을 이렇게 사서 투자한 것처럼 했는데 그 16명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16명도 모르겠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쓰였는지 몰랐다 이건가요? 김나래 활동가한테 서류를 받는 거예요. 네. 뭐 신분증 가져오세요. 뭐 가져오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김나래 활동가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산 것처럼 자기네 네. 주식을 산 것처럼 이렇게 했으니까 예를 들면 16명이 알았거나 알았어도 문제지만 알았어도 문제지만 만약 몰랐다면 또 네. 사문서 위조나 네. 여러 가지 또 범죄들이 더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기막힌 그런 이야기가 것들이 있습니다. 다 제대로 검찰 단계에서 잘 안 밝혀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부분도 아까 네. 하성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뒤에 가서 예.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이렇게 불법으로 탄생한 MBN이 어쨌거나 재승인 심사를 2번 또 받았죠. 2014년, 2017년 이렇게 받았는데 이때도 이 위법적인 설립을 감추기 위해서 꾸준하게 재무제표상의 내용을 네. 숨기고 그렇게 허위로 작성을 하고 방통위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았단 말이죠. 네. 이것도 방송법상에서 걸릴 수 있는 문제인 네네. 거죠. 방송법상으로는 어쨌든 그 지분율 30%또 조항이 있거든요. 네. 최소 자본금 3천억에다가 신문사가 방송사 종편을 하는 경우에는 네. 30% 이상 그 신문사와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지분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방통위에서 그 청문회 할 때 나왔던 내용을 보면 그 30% 지분 조항, 제한 조항도 위반한. 왜냐하면은 차명으로 네. 사실상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걸 포함하면 30%가 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문제들도 은폐를 한 것이고 그리고 2014년, 2017년에 재승인 받을 때도 이제 지금 말씀드린 방송법 위반 사실도 은폐를 했고 마찬가지로 분식회계를 한 재무제표를 내서 사실은 점수를 매길 때 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네, 매기게 되는데 네. 그것도 다 이제 엉터리로 된 거죠, 결국에는. 또 뭐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나요? 너무 잘 설명해 네, 주셔가지고. 너무 쉽게 잘 설명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법리적으로 한다 그래서 나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아주 쏙쏙 그러니까요. 들어오고 있어요. 네. 네, 오늘 하승수 대표님 이야기해 주신 거 이런 불법 행위들이 인정이 됐습니다. 2020년 7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이거를 보면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은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활동 그리고 류호길 MBN 공동대표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활동 장대환 전 매경미디어그룹의 회장 아들인 장승준 공동대표는 벌금 1,500만 원 그리고 MBN 법인은 벌금 2억 원. 근데 이게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너무 말도 안 되게 가벼운 거죠. 가벼운 처벌을 네. 받았고 심지어 이게 검찰에 봐주기 심사가 뭐였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봐주기 수사. 예, 그렇죠. 봐주기 수사에서 봐주기 기소를 한 건데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 그 이유상 네. 유호길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것도 너무 가벼운 처벌이죠. 왜냐하면 아주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네. 그것도 오랫동안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7년 이상을 분식회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하고 네. 자본시장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로 이제 처벌을 받은 건데 어쨌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거 너무 가벼운 거죠. 그리고 장승준 씨, 네. 그 장대환 회장의 아들 같은 경우는 벌금을 받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장승준 씨는 그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장승준 씨는 대표이사였거든요. 대표이사 되기 전에는 경영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오너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분식회계를 몰랐다? 이건데 검찰이 기소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장승준 씨는 상법 위반이라는 아주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로만 기소가 됐고 네. 그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표이사였고 그전에는 오너의 아들로서
경영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기소에서 빠진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봐주기 기소가 아닌가 싶고 더 문제는 이제 장성준 씨의 아버지인 장대환 회장이 아예 오너잖아요. 아예 네. 빠져 있죠. 아예 이거는. 빠졌죠. 기소 대상에서 아예 빠졌죠. 뭐 제가 보기로는 그분도 나 몰랐다. 분식회계 내용을 몰라. 불법행위 내용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네. 네, 금융감독원이 2018년 조사할 때 자기는 보고받고 알았다. 네. 이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18년까지 7년간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이번에 행정처분 받는 전날 네. 마지막 의견 진술에서까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상 좀 믿기 힘든 주장 네, 아닙니까? 그럼요. 왜냐하면은 자본금이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에서 600억 원대 분식 회계를 하고 그걸 또 임직원들 차명으로 회사 돈을 써가지고 네. 이렇게 한 건데 대출을 차명으로 받아가지고 그렇다면 어쨌든 이게 그걸 오너가 몰랐다. 오너인 장대한 회장이 몰랐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다 했다. 그거는 뭐랄까. 그 회사가 그러면 그 회사가 이른바 엉터리인 거죠. 그죠? 아니, 오너도 모르게 밑에서 예를 들면 조폭 조직원들 수십 명이 어디 가서 뭐 폭력을 휘둘렀는데 패싸움을 했는데 조폭 두목은 몰랐다. 그거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찰이 조폭 사건 수사할 때도 조폭 밑에서는 우리가 했다라고 해도 조폭 두목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임을 묻죠. 네. 어떻게든 두목이 시켰으니까 네. 했을 거라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조폭 두목까지 해서 책임을 묻는 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상식인데 왜 MBN 사건에 있어서는 네. 일종의 그 최종 책임자이자 최종 의사결정자이고 실제로는 일종의 그 오너라고 할 수 있는 사주죠. 네, 네. 사주라고 할 수 있는 장대환 회장은 몰랐다는 이유로 빼줬다는 게 그러니까 그 몰랐다라는 것도 사실은 본인의 진술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모를 수가 없는 게 이사회 회의록 같은 데도 다 사인이 돼 있고 그렇죠. 서명이 네, 돼 있고. 서명이 돼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영업 보고서나 이런 여러 서류들을 보더라도 장대한 회장이 그냥 명목상의 회장이 아니라 실질적 경영. 네, 상근하면서 경영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돼 있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에 MBN이 종편을 승인받느냐 안 받느냐는 회사로서는 엄청난 중요한 사안이죠. 사활이 걸려 있는데 600억이 빵꾸가 났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불법으로라도 이걸 메꿔 넣는다. 이거를 회장이 몰랐다는 건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를 믿고 기소를 안 했다는 건 저는 이건 검찰이 뭔가 좀 심각한 유착 관계가 있지 않냐 의심을 할 충분히 수밖에 해볼 수 없다고. 있는 네. 상황이다. 검찰도 그렇게 봐주기 기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도 검찰 수사와 별도로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검찰이 네. 기관 고발을 할 때 방송통신위원회도 이거 조사해라. 이렇게 해서 자체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방송통신위원회조차도 지금 지속적으로 장대한 회장이 나는 몰랐다라는 말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 조사나 다른 방편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도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사실 적극적 조사를 좀 해서 그 몰랐다라는 게 지금 아무도 이게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데 네. 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장대한 회장이 빠졌다는 것도 문제고 네. 장승준 대표에 대해서 이제 그 분식회계 혐의를 네.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인데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그 승인받고 재승인 받을 때 이렇게 허위 자료를 내서 승인 재승인을 네, 받으면 그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거든요. 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하고 이런 거를 방해했다. 업무 그렇죠. 방해를 했다. 네, 그 위계. 그러니까 위계. 이름 사기쳤다. 그죠? 네. 위계가 쉽게 말해서 네, 사기쳐서 사기쳤다. 네, 사기쳐서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사기쳤다. 허가나 네. 승인 같은 걸 사기쳐서 받으면 그걸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네. 한자라 쓰면 어려운데요. 네. 어쨌든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검찰이 기소를 안 했고 저희가 10월 20일 날 우리 네. 이제 하승수 대표님 저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이렇게 이제 저희가 고발을 검찰에 했잖아요. 네. 그날 고발장 저희 그 네. 접수하는 순간에 네. MBN에서 네. 기자들에게 입장이라고 밝혔는데 거기 보면 네. 지금 검찰이 방송법 위반과 이 공무집행 방해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 자기네들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네. 또 입장을 근데 냈어요. 그 저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게 다 똑같은 행위로 인해서 분식회계도 됐고 똑같은 목적으로 네. 분식회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게 같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이루어졌으면 작년 11월에 검찰이 기소할 때 이게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 네. 자백도 하는 사건인데
이거를 위기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같이 기소를 안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저는 참 들으면 들을수록 네. 저희 물론 민원련 항상 언론 개혁을 외쳐왔습니다만 이렇게 또 법리적인 해설을 덧붙이니까 더더욱 승인 취소를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는데 네. 네, 그런데 맞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금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 6개월 업무 정지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승인 취소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게 자꾸 머릿속에 맴도네요. 그 정치적 고려를 안 했으면 무조건 승인 취소죠. 만약에 이게 그냥 MBN 같은 거대 언론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영업 허가 같은 거 받잖아요. 네네. 뭐 우리 그냥 서민들도 뭐 무슨 사업하려면 영업 허가 같은 그쵸. 거 받는 그렇죠. 경우들이 있는데 네네. 그때 허위 자료 내서 영업 허가 받으면 바로 허가 취소예요. 그렇죠. 적발되면 형사처벌되고 바로 허가 취소받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이 하는 뭐 그런 자영업이나 조그만 중소기업 하던 분들이 뭐 행정관청에 허가 받을 때 가짜 서류 내서 허가 받으면 바로 다 취소되죠. 취소되거든요. 바로 취소되고 형사 고발되는데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뭐 거대 언론이 했지만 이거 굉장히 악의적인 행위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다양한 범죄. 규모도 지속적, 있는 게 예. 네, 지속적이고 네. 반복해서 해요. 너무 고의적이고 그럼 이걸 승인 취소 안 한다는 건 방통위는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승인 취소를 못 한다는 이야기밖에는 그러니까 안 선례를 되는 남기게 거거든요. 되는 예. 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중대 범죄에도 승인 취소를 못 한다면 그러면은 뭐 이제 방송사 네. 허가나 승인받는 방송사가 어떤 범죄나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그냥 이거는 뭐 방송은 그러면 치해법권지대로 놔두는 거 그렇죠. 그런 것밖에 예, 되지 맞습니다. 않는 거죠. 치해법권지대가 되는 네, 정확한 표현이죠. 네, 진짜. 그러면 지금 방송법이 무엇에 필요할 것이며, 네. 네,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뭐 상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지키지 않는 방송사가 네. 저렇게 버젓이 방송을 하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유상 류호길 그 핵심 경영진인데 이분들 그렇게 유죄로 판결을 받았는데 아직도 MBN에서 대표를 하거나 또는 그 MBN 자회사의 네. 대표를 맡았거나 이렇게 아직도 건재해요. 그러니까 아직 현재까지 진행 중인 분인가요? 이분들이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지금 장대환 씨 아들 그렇죠. 장순주 씨도 행정처분 전날에야 네, 겨우 네. MBN 대표에서 물러났어요. 근데 그분은 유죄 판결 받고 MBN 대표 및 매일경제 부사장이었는데 오히려 승진시켜줬죠. 매일경제의 그렇죠. 사장 대표로. 근데 왜 MBN하고 매일경제가 중요하냐. 지금 MBN의 최대 주주가 매일경제예요. 네. 근데 그 최대 주주의 대표가 유승준이에요. 네. 유승준이래. 장승준. 장승준입니다. 네. 근데 이 장승준이 행정처분 앞두고 MBN만 대표에서 물러나고 사실상 MBN의 대표 최대 주주인 매경의 대표는 그대로 유지하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MBN에 대한 실질적 지배와 영향력은 그대로 있는. 그럼요. 네. 그다음에 장대환 이 회장 자기 7년간 몰랐다. 만약에 정말 몰랐다 쳐요. 그러면 경영을 제대로 안 한 아주 무능하고 무책임한 네. 사주이자 CEO인데 이분 지금 매경 미디어 그룹 회장으로 아직도 그냥 본인이 그러니까요. 건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MBN은 어떤 불법 행위를 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도 도대체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유죄를 그렇게 10여 년간 주도한 사람들은 오히려 승진하거나 더 승승장구하는 그런 상황이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방통위가 이런 방송사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대로 질 수 있겠냐? 이 인사만 보더라도 이건 평가가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맡길 수 없다. 이거 다 니네 퇴진해라. 법적 책임, 사회적 책임, 도덕적 책임 지고 사퇴해라 라고 해도 모자를 판인데. 네,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네. 방송국 갑자기 없애는 거 사회 타격이 너무 크다. 네? 시청자의 네? 시청자의 시청 권익 침해가 우려가 된다. 그리고 MBN 방송 노동자들의 미래가 우려된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승인 취소가 아니라 6개월 업무 정지를 한 건데 이걸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른바 경감 조치의 근거를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6개월 업무 정지가 협력업체나 노동자들에게 더 타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6개월 동안 매출이 발생 안 하니까 그럼 그동안 협력업체나 노동자들 지위가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회사가 만약 6개월 동안 아예 영업을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회사의 어떤 경영 수지, 경영 상황이 매우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협력업체나 노동자들을 위해서 6개월 업무 정지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청자들 6개월 동안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들 위한 것도 아니고 뭐 6개월 업무 정지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승인 취소를 하면은 이게 뭐 방송이 없어지는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방송법에 보면 승인 취소를 하더라도 1년 동안 방송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네. 연장하는 동안에 사업을 승계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사업을 승계해서 할 수 있도록 네. 방송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훨씬 더 협력업체나 노동자들이나 시청자들 위한 거죠. 1년 동안 방송하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제대로 사업을 할 수 네. 있는 사업자를 찾고 그동안은 방송을 계속 하게 되면 시청자들, 노동자들, 협력업체 모두를 위한 것이고 방송도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방통위가 근거로 제시한 건 거꾸로죠. 6개월 동안 업무 정지를 하게 되면 방송사에 아마 적자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고 MBN에 그러면 왜냐면 고정 비용은 그대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게 노동자들에 대한 무슨 구조조정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고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어떤 굉장히 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방통위가 그 일종의 승인 취소를 안 하고 감경 깎아준 거죠. 깎아줘서 6개월 업무 정지한 거는 전혀 그 근거로 제시한 이야기들은 전혀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거고 그럼 6개월 업무 정지가 누구한테만 좋으냐? 지배주주인 매경한테만 좋은 거죠. 예. 매경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들이 지배주주 위치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노동자들이나 협력업체에 피해를 입히더라도 자기들 지배주주 자리만 유지하면 된다. 이게 지금 MBN 측이 그 장대환 회장 측의 태도인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고 있고 그 말은 자기들이 그런 어떤 노동자들이나 협력업체나 회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들은 경영권을 유지하겠다. 지배주주 위치를 유지하겠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대환만을 위한 거지 장대환 회장 일가만을 위한 거지 전혀 이거는 MBN이라는 뭐 노동자와 시청자를 위한 방편이 아니라 방편이 전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변호사님 그 이번에 6개월 유예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것도 상당히 전략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재승인 심사를 하고 네. 있어요. 근데 그 행정처분 당일날 바로 MBN이 방송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법적 강구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행정처분 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바로 본인들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러면 바로 이어지는 재승인 심사에서 이게 그렇죠. 반영이 돼서 오히려 행정처분을 이번 6개월 정지한 것에 대해서 더 그거보다 이제 승인 취소나 이렇게 갈 확률이 있으니까 오히려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6개월 유예라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추이를 지켜보다가 재승인 심사에서 또 봐주기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내서 아예 그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을 중지시키는 정지를 시키는 방법. 네. 그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이 타임 스케줄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방통위가 이 행정처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혼란이 저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6개월 유예한 다음에 또 업무 정지한다고 하지만 또 MBN은 또 법적 대응을 해서 그걸 또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 그럼 MBN의 이 지위가 불안한 상태가 오래 가게 되잖아요. 네. 사실은 그럼 노동자들이나 협력업체한테는 진짜 안 좋은 거죠. 차라리 승인 취소를 하고 비록 거기에 대해서 MBN이 소송을 하더라도 빨리 판결 소송을 진행해서 빨리 이거를 매듭을 짓고 그리고 확실하게 MBN 그 지배주주에게 사인을 줘서 당신들은 더 이상 방송 못한다. 그게 법리상으로나 상식상으로나 맞기 때문에 손떼게 빨리 만들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6개월 유예 기간 두고 6개월 업무 정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MBN 측은 아마 소송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또 뭐 고려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면 어쨌든 이게 상당히 장기화되는 거죠 사태가. 제가 지금 정말 한숨을 안 쉬려고 노력하는데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근데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번 주부터 지금 MBN 재승인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행정처분에서는 그렇게 방통위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지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법과 상식대로만 제발 처분을 내려라라는 건데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는 그럼 저는 결과적으로 재승인 취소가 여기서라도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재승인 안 해주면 되는 거죠. 뭐 이거 취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3년 동안 단계로 이제 재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네. 재승인을 그냥 안 해주면 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재승인을 안 해주고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정도는 방송 연장을 하게 하면 네. 될 문제고 재승인을 안 해주게 되면 지금 6개월 업무 정지된 거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처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뭐 법적으로는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지만 네네. 어쨌든 재승인 안 해주는 게 지금이라도 제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빨리 있는.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지금 재승인 안 해줄 근거들은 너무나 많죠. 너무 많죠. 예.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금 저기 신문 예. 지분율 30% 예, 그거 하나만 해도 네. 재승인 안 해줄 텐데. 유지하라 그랬는데 지금 본인들이 네. 이번에 그 장대한 회장이 네. 의견 진술할 때도 이게 자기네가 이렇게 좀 거액의 투자자를 네. 모집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네. 해소하려는데 해소 못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인정을 했어요. 실제 네. 상황을. 법도 이거 위반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것만 네. 해도 네, 취소 그럼요. 사유는 분명하게 그러니까 네. 승인 안 해줄 사유는 분명하다.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재승인할 때 뭐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점수를 매기는데요. 그 점수를 매기는 거의 전제는 뭐냐? 방송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게 전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최소 자본금 요건하고 지분 제한 요건은 지키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점수를 매기는 건데 네. 지금 MBN의 상태는 점수를 매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송법의 아주 위반했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조항이 위반했는데. 예, 지분 제한 요건이나 이런 걸 위반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점수를 매길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자체로 재승인 안 해주는 게 이것도 날리면 된다. 법리상으로 너무 맞는 거예요. 너무 네. 당연한 거 이걸 제가 이렇게 막 굳이 길게 설명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종편 승인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데는 그러니까 지금 MBN은 재승인 안 하는 거죠. MBN은 지금 시험장에 들어올 자격조차 없다는 얘기신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네요. 저- 시험장에 네. 들어올 자격조차도 네. 없는데 지금 우리가 맞아요. 얘네한테 50점 줄 거냐 70점 그렇죠. 줄 거냐 이 그거 논의가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아유 너무 사이즈가 네, 오늘 네. 이렇게 네. 우리 세금도둑 잡아라의 하승수 대표님이 법리적으로 너무나도 알기 쉽고 명쾌하게 MBN의 범죄사 10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게 워낙 보도도 잘 되지 않고 너무 중요한 사안인데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하나 또 있어서 그것도 좀 덧붙여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 방금 이야기 나눴던 그 핵심 인물인 장대환 회장. 장대환 회장이 이제 회장직에서 뭐 물러나겠다. 작년 MBN 19년 11월에 본인이 그렇게 의사를 밝혔는데 그때 퇴직금을 36억 원을 챙겼어요, 네. 이분이. 36억 8천만 원인가요? 네. 그 정도를 챙겼는데 근데 또 이때 내용을 보니까 MBN이 약 450억 원의 누적 결손금으로 허덕이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장대환 회장이 이렇게 퇴직금을 36억 원 정도를 받아가는 것이 윤리적으로 좀 옳지 못하다라고 보이는데 이게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네. 될 수 있는 상황 네. 아닌가요? 이게 이제 모순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대환 회장이 몰랐다고 했잖아요. 네. 분식회계나 이런 범죄 사실들을 네, 자기는 네. 몰랐다. 그럼 그 사람은 회사의 회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던 사람이 월급 받아가고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36억이나 받아간다. 그거는 이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임원 퇴직금, 그러니까 네, 그런 네. 이사나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자기가 했던 직무 수행하고 이렇게 비례관계라고 하죠. 이렇게 네. 일을 제대로 했을 때 퇴직금도 그럼요. 많이 받는 건데 장대환 회장 주장에 따르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회사 경영에 대해서. 네, 네. 그런 사람에게 퇴직금을 줬다는 건 그거는 그게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지급을 할 때 뭐 이게 어떤 객관적인 뭐 자기들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규정이 있었다는 걸로 해서 면책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태예요. 네. 네, 저희가 배임으로 고발을 네. 했죠. 네, 이번에 최근에 이제 민생경제연구소하고 이제 우리 네. 민원련 네. 세금도둑 잡아라 다 같이 가서 네. 고발장 낼 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임으로 고발을 네, 했습니다. 배임으로 네. 고발을 했습니다.
아이고, 저는 참 마음이. 근데 이게 저희 국민들이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잘 몰라요. 네, 이유는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언론들이 이거를 보도를 안 해요. 그렇죠. 네, 보도를 안 하고 사실 방통위 행정처분 난 날만 갑자기 뭐 방송 사상 초유의 네. 사태 네. 뭐 저는 좀 네. 기대했어요. 그날은 좀 보도가 나오길래 얼마나 MBN이 잘못을 했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으며 승인 취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6개월 업무 정지라는 정말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건지 이제 보도가 되기를 바랬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상 초유의 사태.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또 이제 또 다시 잠잠해지고 그렇죠. 있단 뭐 방송 말이죠. 못 본다. 뭐 이렇게만 하고 사실은 이제 MBC나 뭐 한겨레나 이런 정도에서 네. 잠깐 이거 문제를 살펴보다가 또 이제 후속 보도는 안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은 아니 사실 이제 MBN이 큰 방송사인 건 알았지만 그렇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뭔 네. 잘못을 이렇게 했길래 이렇게 난리야? 방송사를 문 닫게 할 정도로 뭐 그렇게 큰 죄를 졌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저희는 이게 민원연이 지속적으로 이거를 알려오고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이게 이제 시민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이 실체가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지는 게 부족하다 싶어서 저희가 또 오늘 이 자리를 네, 마련을 했고 이번에 또 재승인 심사 결과를 방통위가 어떻게 할지 저희는 정말 이번만은 방통위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 정말 국민들이 이런 법과 정의 기준 제대로 지키라고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을 준 거인데 네. 그 역할을 좀 제대로 해라. 이번에 네. 제대로 못하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지속적으로 감시를 벌여 나갈 것이고요. 예. 네. 저도 그 언론 보도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 방통위가 밝힌 근거 뭐 네. 협력업체 뭐 노동자 시청자 네. 이런 이야기인데 오히려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업무 정지 같은 봐주기 처분이 아니라 네. 원칙대로 승인 취소를 하는 게 맞았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언론도 잘 짚지를 않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방통위가 본인들이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시청자, 노동자, 협력업체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 뭔지 생각한다면 저는 이번에 재승인은 진짜 안 해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민원연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 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 언론개혁 시민단체가 참 쉽지 않구나. 네. 네. 진짜 고생이 많으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네, 저는 그 말을 꼭 덧붙이고 싶었던 게 이게 자꾸 보도 나오는 거 이제 물론 연애 뭐 이런 뉴스긴 하지만 뭐 나는 자연인이다 언제부터 못 보나 뭐 이런 자꾸 기사가 나오는데 그런 거를 걱정을 할 때가 아니라 이게 네. 이번에 MBN 봐주면 그 어떤 종편 채널A TV조선 진짜 절대 재승인 취소를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 큰 문제점을 좀 제발 많이 널리 알려지고 많은 보도도 나오고 좀 시민분들께서도 더 목소리를 높여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승수 변호사님 오늘 모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네. 이야기를 나눠봐서 정말 영광이고요. 이 정도로 네. 좀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네. 저희 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 다음 주에도 아마 계속해서 좀 MBN 소식을 전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방송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오늘 저희 지금 목요일 촬영이거든요. 목요일 촬영이지만 저희 금요일 방송으로 나가요. 그래서 주말 다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